네, 다음 세션을 맡게 된 디벨로퍼 릴레이션스 팀의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는 슬기로운 오픈소스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요즘에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라서 좀 따왔는데, 그 드라마 많이들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하는 그 멘트가 있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픈소스 생활 최선을 다해서 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팁들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가 라인에서 오픈소스를 담당한다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답변을 하거나 뭐 오픈소스 공개할 때 어떻게 공개하면 좋을지 가이드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픈소스 일을 하니까 오픈소스에 대해서 발표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이 있어요. 오늘 탑 3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사전 질문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은 오픈소스에 기여해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픈소스에 기여하려면 얼마나 잘 알아야 오픈소스에 기여할 수 있나요?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리고 오픈소스를 분석하고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팁이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대답은 맨 마지막에 다시 드릴 거고요. 오늘 그 발표에서 좀 다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 책, 오픈소스로 미래를 연마하라라는 이 책을 제가 많이 참고를 했어요. 책의 소개를 보면 기술 숙련도나 전문 분야에 상관없이 프리 앤 오픈소스에 기여하기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책을 썼는데, 책을 많이 참고를 했고, 이 발표에서 다 다루지 못하는 내용들은 책을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젠다는 오픈소스 이해하기, 오픈소스 기여를 준비하기, 기여할 프로젝트 찾기,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소스 정신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뭘까요? 사실 네, 오픈소스 말고 프리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좀 쉽게 유추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자유입니다. 네, 프리 소프트웨어라고 불렀을 때 그 프리가 비용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자유인가 하면 연구할 자유, 실행할 자유, 사용할 자유, 수정할 자유, 복제할 자유, 배포할 자유 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자유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또 꼭 따라야 할 규칙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픈소스에서 자유롭게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따라야 할 일련의 규칙들이 뭔가라는 거를 오늘 좀 알게 되실 것 같아요. 네, 책 2장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유 소프트웨어 오픈소스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데, 기술적 혜택, 경력상 혜택, 인맥적 혜택,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어요. 좀 빠르게 보면 기술적인 혜택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협업을 잘하기 위한 스킬로 좀 집약이 되는 것 같아요. 의사소통을 잘해 협업을 잘하겠죠? 질문 잘하기 굉장히 중요한데요. 질문을 예를 들어서 오픈소스를 실행을 하다가 실행이 뭔가 잘 안 됐을 때 질문을 남기는 거죠. 저 이거 실행 안 돼요.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대답을 하려는 사람은 저기 멀리 한 시차 12시간 나는 곳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사람은 뭐 12시간 뒤에 질문을 받아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어떤 상황에서 뭐가 어떻게 안 된다는 거야 모르니까, 그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뭐가 안 되시나요? 다시 이제 대답을 하면 또 질문했던 사람은 대답을 하겠죠? 근데 그 대답이 또 불충분하면 그러면 뭐 로그는 어땠고요? 뭐 이거 다 계속 핑퐁을 여러 번 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뭐 질문하는 사람도 지치겠지만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도 굉장히 지쳐요. 그 사람이 이 질문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바쁘거든요. 그 사람도 바쁘고 뭐 자기 생활이 있고 다른 할 일이 있는데 질문에 대답하다가 지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물론 이 사람이 이 질문을 통해서 발전을 할 수도 있지만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질문을 했을 때 답변하려는 사람이 뭔가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겠죠. 저 사람 또 왔네. 이러면 안 되니까요. 질문 잘하는 연습을 오픈소스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뭐 호감 가는 의사소통, 뭐 어떻게 공손하게, 특히 이제 영어를 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저도 영어를 잘 못했을 때는 굉장히 호감 가지 않는 의사소통을 했던 것 같아요.
나 이거 모르겠는데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어로 제가 뭔가 부탁을 한다면, 저 바쁘시죠? 죄송한데 이거 시간 나면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것도 오픈소스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질문하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호감 가는 뭐 단어라든지 어떤 문장을 사용하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협업을 잘하게 되는 스킬을 연습을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협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도구를 쓰죠. 이슈 트래커를 쓰기도 하고, 버전 관리도 쓰고, 커뮤니케이션 도구도 뭐 슬랙도 썼다, 기터도 썼다가, 뭐 기터 이슈도 썼다가 여러 가지를 쓰는데, 이런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쉽게 접할 수 있다라는 게 있고, 모범 사례와 기술을 배운다라는 게 있는데, 사실 최신 기술 블로그로 배웠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다들 작아지면서. 근데 실제로 오픈소스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사실 블로그에서 다루는 최신 기술이 그거잖아요. 이 오픈소스 적용하기. 뭐, 이 오픈소스 사용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인테그레이션 하기.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실제로, 내가 직접 체득을 할 수 있다. 오픈소스 안에서. 그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경력상, 기술적인 거 말고도 경력상, 인맥적으로도 혜택이 있다라고 책에서 소개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앞에 그 기술적인 것들은, 직장에서도 물론 다 해요. 직장에서도 다 협업을 하잖아요. 학교에서도 협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회사에서, 지금 이 언어를 가지고 이 아키텍처로 개발을 하세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 왜냐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간에 조인하는 경우가 많을 거기 때문에 또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 도구라든지 뭐 버전 관리 시스템도 제 맘대로 고를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닐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는 재밌게도 이걸 월급용 기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픈소스에서는 사실 무한한 선택을 제공하죠. 내가 원하는 기술과 내가 원하는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오픈소스에 내가 직접 뛰어들 수 있다. 내 선택에 따라서 그런 기회를 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좀 별개로 관리를 해라라고 추천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GitHub 프로필에 딱 들어가면 그 컨트리뷰션 그래프가 나오죠. 초록색으로. 근데 갑자기 GitHub에서 마음을 바꿔가지고 우리 이제 그거 안 보여주기로 했다면서 UI를 싹 바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 이제 어떻게 이거 추적하지? 어떻게 지금 당장 이력서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당황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 그렇게 시스템에서 기록되지 않는 기여들도 굉장히 많아요. 꼭 코딩만이 기여가 아니라, 예를 들면 커뮤니티에서 누가 질문을 남겼어요. 근데 나도 똑같이 겪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면 대신 답변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메인테이너의 짐을 엄청 덜어주는 게 돼요. 왜냐면 메인테이너가 다 바쁘지만 시간을 내서 답을 해줘야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될 테니까 또 이제 꾸역꾸역 대답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걸 대신 일을 해준 거잖아요. 그것도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 운영이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혹은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지금은 버추얼 컨퍼런스 지금 이렇게 미드업하는 것처럼 많이 하지만 커뮤니티 행사에서 자원봉사하는 것들도 굉장히 오픈소스에 큰 기여를 하는 건데, 그건 시스템에서 어떻게 추적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포트폴리오를 따로 관리해라. 그렇게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맥적 네트워킹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아까 앞부분 발표에서도 네트워킹 굉장히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민우님께서. 근데 오픈소스를 하면서 어떤 일자리를 소개해준다. 사실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 써 있었는데 사실 제가 공감하는 거는 아니고요. 근데 일부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져봤어요. 꼭 일자리를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일은 뭐 자주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실 그냥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면 맨날 똑같은 사람이랑만 얘기를 하는 일이 많죠. 근데 전혀 다른
라인만 해도 사실 좀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본에 있는 동료들과 매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하지만 오픈소스를 통해서는 뭐 스페인에 있는 사람, 뭐 영국, 뭐 어디에 있는 사람, 브라질에 있는 사람이랑도 매일 이야기할 기회가 생긴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새로운 정보. 이번에 이런 회사에 입사해 봤더니 뭐 어떤 이 문화가 좋더라. 라든지 뭐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고 있지만 네트워킹을 그렇게 즐기는 편은 아니었어요. 이제 꼭 해외 컨퍼런스에 가면 세션 끝나고 꼭 그런 네트워킹 파티 하니까 모여라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궁금하니까 이렇게 가는데 저도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사람들은 나 빼고 다 재밌는 것 같고 그냥 눈치만 보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개발자분들도 많이 그런 걸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이제 버추얼 컨퍼런스로 전환이 되면서 내가 궁금한 거를 좀 정제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유튜브에 댓글 남기는 것도 내가 이 부분이 세션을 들으면서 궁금했는데 이제 실제로 만나서 얘기했을 때 좀 빨리 막 질문을 하고 싶은 마음이 급해서 말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좀 정제해서 질문을 하니까 평소에 내가 못 해봤을 법한 것까지도 좀 상세하게 물어보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 이제 사소한 네트워킹을 더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온라인 행사가 좀 많이 흥했을 때 기회를 많이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픈소스를 하면 뭐가 좋냐, 물론 이제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체감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픈소스를 어떻게 기여해요?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픈소스 기여를 준비를 어떻게 하냐라는 얘기를 소개해 드릴 건데, 사실 제가 이제 소제목으로 달아놓은 게 뭐냐면, 눈치껏 센스 있게, 네, 눈치껏 센스 있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픈소스 기여에서 눈치만 보다가 시도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실력이 떨어지나 보다 이러면서 이제 그냥 그만두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자신감을 잃기 전에 센스 있게 행동하는 법만 알면 그래도 한 번은 발을 들여놓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이런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3장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기여 과정을 좀 순번으로 매겨보면 지금 상태는 기여하고 싶다는 걸 깨달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디에 기여할지 찾아야겠죠? 어디에 기여할 프로젝트를 고르면 그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지 할 일을 찾고 그러면 그 할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 환경을 갖추고 기여 작업, 개발을 하고 기여를 제출하고 기여가 뭐 물론 한 번에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지만 뭔가 수정사항을 피드백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피드백을 받고 코드 개선을 하고 기여가 받아들여진다까지가 한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로젝트를 찾기, 할 일 찾기 정도까지 조금 빠르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이제 눈치껏 행동하려면 누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쵸? 이 커뮤니티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들이 주로 있나라는 걸 좀 보면요. 일단 5가지로 나누었는데 책에서 일단 가장 바깥에는 사용자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이 오픈소스를 사용만 하는 사람. 네. 근데 사용을 하다가 이제 한번 기여를 해볼까 하고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제 좀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신입 기여자. 한 번도 기여를 해보지 않았거나 한 번, 2번 정도 기여해본 사람, 신입 기여자. 그러다가 이제 점점 재미를 붙여서 좀 더 꾸준히 기여를 하게 된 사람을 그냥 기여자라고 부르고 그렇게 기여를 하다가 이제 어떤 핵심 기능을 이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다. 물론 협업해서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 사람이 가장 핵심적으로 개발한 기능이 있다라든지 프로젝트에서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핵심 기여자로 분류를 하고 종종 이제 그 프로젝트 리더가 머지 권한을 주기도 해요. 그 가장 핵심 인물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프로젝트를 만든 사람이겠죠? 창시자. 근데 이 리더들은 아무리 내가 이거의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일은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내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뭐 사용자라든지 기여자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 이러면은 사용자가 다 이제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면 굉장히 또 외로운, 잊혀지는 오픈소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더들은 굉장히 사람들의 합의를 물어보고 동의를 구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픈소스에 이제 딱 들어가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핵심 인물이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한눈에 집어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을 하기가 편하겠죠? 누가 이제 나한테 대답을 해줬는데, 아, 이 사람이 누구구나. 다음에 또 질문을 해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치를 정하는 연습을 또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픈소스 이제 들어가 보면은 계속 똑같은 파일들이 나와요. 이 파일들 뭔데 계속 나오지? 하고 안 읽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읽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읽으려고 들어갔는데 글씨가 너무 많아. 안 읽어.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들도 알아두시면 눈치껏 정보를 알아서 캐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단 리드미는 다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라이센스 파일 혹은 카핑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올라가 있는데, 이거는 그 프로젝트에 적용된 라이센스를 보여주는 파일이에요. 라이센스 내용이 굉장히 길겠지만, 요즘에 검색하면 이제 서머리 많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이 라이센스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기여하려는 코드가 결국 이 라이센스가 적용된 오픈소스 안에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라이센스가 없어요. 그럼 나중에 누군가가 거기에 내 의사와 상관없는 라이센스를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저작권 관련해서 좀 복잡한 문제를 만들지도 모르는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뭐 최근에 봤던 희한한 것들은 뭐 아이의 이름을 내가 원하는 대로 붙여라 막 이런 식의 장난스러운 라이센스를 만들어서 끼워 넣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런 식의 내가 원하지 않는 저작권 문제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까 라이센스 한 번쯤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사실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은 거는 이 contributing이라는 문서예요. 그래서 contributing이라는 파일에 들어가 보면 기억 규칙이 적힌 문서, 기억 규칙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코딩 컨벤션은 이쪽을 따르세요. 아니면은 주석은 이렇게 작성하세요. 커밋 메시지는 이렇게 작성하세요. 뭐 개발 환경은 이렇게 구성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써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따르지 않고 그냥 기여를 제출했다. 그러면은 아니 나는 그 메인테이너 입장에서는 나는 이거 규칙 다 써놨는데 왜 이거 하나도 안 따르고 아예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겠네. 이렇게 거절해버릴 수도 있겠죠. 극단적으로는. 아니면 이제 코멘트를 달아서 이렇게 다시 해줘라. 이렇게 물론 가이드 해주시는 친절한 분들도 많으실 거지만, 그래도 눈치껏 제 목적은 눈치껏 잘 행동하는 걸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컨트리뷰팅 파일을 꼭 꼼꼼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코드 오브 컨덕트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한국말로 하자면 행동 규범입니다. 아까 이제 오픈소스의 정신, 자유를 말씀드렸죠. 근데 자유롭게 행동하려면 남들이 하는 행동도 우리가 제한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행동 규범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차별을 하지 말아라. 뭐 어떤 온갖 종류의 차별은 우리 커뮤니티에서 금지한다. 만약에 이런 차별을 하거나 우리 커뮤니티 행동 규범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경고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써 있어요. 혹은 우리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면서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이 써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질문을 남겼는데 너 아시안이라서 이런 것도 몰라? 이러면은 바로 신고 날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 규범이 있는 곳은 굉장히 커뮤니티 관리를 열심히 하는 곳이라고 추측을 역으로 해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뭐 활동하는 사람들이 뭔가 부당한 일을 받았을 때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커뮤니티 관리 규정이 있는 곳이 아무래도 조금 더 성숙한 커뮤니티구나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스타일 가이드가 따로 있기도 하고 컨트리뷰팅 안에 들어있기도 합니다. 뭐 그 외에 뭐 인스톨, 뭐 설치 방법이 적힌 인스톨, 그다음에 그동안 출시를 요약한 체인지 로그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기여자 명단을 이제 적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여를 제출하다 보면 뭐 CLA에 사인해주세요. 이런 말을 만나실 수도 있어요. CLA는 Contributor License Agreement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기여를 제출하면 그 기여가 오픈소스 안에 하나로 흡수가 되면서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잖아요. 그럼 그 오픈소스로 공개된 것과 동일한 조건을 동일한 조건으로 오픈소스가 되는 것, 당신의 기여 작업이 오픈소스가 되는 것에 동의하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오픈소스에서 하나 이제 주의하고 있는 점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점이거든요. 뭔가 실수를 통해서 버그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픈소스에서 당신이 버그 만들었으니까 당신이 책임져 이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도 기여자에게 앞으로 절대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확인시켜주고 그 기여자는 커뮤니티에 나는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거에 동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길지만 요약하자면 그런 내용이니까 필요하시면 번역기로 한번 읽어보시고 빠르게 사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CLA라는 걸로 관리를 하는 데도 있고요. 최근에 DCO라고 관리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깃에서 사인오프 플래그를 주면서 해당 커밋을 내가 해당 커밋에 대해서 이렇게 기여자 조항에 동의한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건데요. 사실 깃이 아니면 쓸 수가 없고 또 그 해당 커밋에만 사인이 되는 거라서 간편하기도 하고 오히려 복잡하기도 하다. 그래서 둘 다 두 가지 경우를 쓰는 데가 있으니까 만났을 때 너무 당황하지 않고 사인을 하시면 됩니다. 눈치껏 당황하지 않고 사인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효과적으로 눈치껏 의사소통을 잘 하려면 이슈 트래커를 잘 써야 됩니다. 이제 어떤 데는 이슈 트래킹, 누구는 버그 트래킹, 티켓팅 시스템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 이슈 트래커를 프로젝트에서 쓰던 대로 쓰지 않는 게 굉장히 NG예요. 발표 시간이 7분 정도 남았다고 하네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버그 로그를 남기는 용도로만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질문을 남겨버리면 눈치 없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이 이슈 트래커를 사용해 왔는지 좀 잘 확인을 하시고 그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네,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아니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네, 프로젝트 어떻게 찾으면 돼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여 프로젝트 찾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네,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요. 좀 자기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일단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그냥 생각나는 걸 다 적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오픈소스 기여를 하고 싶은지 여러 가지 예시를 썼는데 이 중에서도 진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목표만 좀 꼽아서 따로 정리를 해둡니다. 내 목표는 이거야 라고 수립을 해두시고 다음에는 지금 오픈소스가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방금 얘기한 이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프로젝트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그런 최소 기준을 다시 마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자바스크립트만 할 수 있는데 갑자기 파이썬 프로젝트에 기여를 하기는 좀 어렵겠죠? 혹은 관심 있는 분야면 굉장히 이제 기여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내 관심사는 어디인지 쭉 적어보시고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난 일주일에 한 2-3시간 정도만 사용을 하고 싶은데 굉장히 이제 크고 어려운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그러면은 셋업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케일을 잘 가늠을 해보시고 앞에 목표는 이미 작성을 했었죠. 후보 프로젝트 이제 너무 많으니까요. 오픈소스 너무 많으니까 후보군을 리스트업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웨어 중에서도 오픈소스인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플러그인이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서브라임 텍스트를 잘 쓰는데 그거 플러그인이 오픈소스로 공개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평소에 자주 쓰는 플러그인이 뭔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작성한 관심 분야 더하기 오픈소스라고 검색하면 온갖 오픈소스들이 다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그래서 강아지에 관련된 오픈소스가 뭐가 있는지 뭐 그랬더니 뭐 산책을 관리하는 그런 앱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봤었고, 혹은 뭐 지인들에게 경험을 물어보고 추천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후보군을 쭉 모았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중에서도 기여할 만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고를까? 라는 건데요. 방금 이제 저희가 파일들, 그런 형식적인 파일들 봤잖아요. 그걸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일단 컨트리뷰팅 가이드가 있는 프로젝트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컨트리뷰팅 가이드 쓰는데 한 1, 2분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긴 가이드를 쓰는데. 그 가이드를 작성했다라는 거는 메인테이너가 공을 들여서 미래에 예비 기여자들을 위해서 가이드를 작성하는 그런 정성을 들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입 기여자가 나타났을 때 귀찮아 이렇게 쳐내는 게 아니라 아주 환영을 하면서 너무 환영한다고 하면서 이제 잘 리뷰도 해주고 가이드를 잘 해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개발 환경 구성을 설명하는 문서가 있는 곳이 좋아요. 왜냐하면 개발 환경 구성을 설명을 안 하는 사람은 남들이 개발 환경을 구성해서 이 개발에 참여할 거다라는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친절을 이렇게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의사소통이 활발한 곳. 다 충족이 되는데 그 채팅 슬랙 그 워크스페이스에 들어가서 보니까 마지막 대화가 1년 전이었어요. 그러면 질문을 올려도 대답을 받기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활발한 곳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슈 트래커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라벨이 붙어 있거든요. 이슈에. help wanted, first timers only 등등등 이런 라벨들이 있는데 네. 저희 이제 오픈소스들 중에서 아르메리아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라인에서 공개한 프로젝트인데 GitHub에서 보시면 이게 이전에 좀 캡처를 해놓은 건데 7개의 이슈가 헬프 필요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눌러보면 이렇게 이슈로 이동을 하면서 또 이렇게 GitHub에서 추천을 해줘요. 퍼스트 이슈만 필터링해서 볼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거는 뭐냐면 물론 누구든지 쉽게 해결할 수도 있을 만한 것들이에요. 완전히 난이도가 쉽다라는 건 아니고 메인테이너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초심자들이 전체 구조를 파악하지 않고서도 기여를 해볼 만한 일감이라서 남겨놓은 거예요. 까치밥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필터링해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도전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굿펄스 이슈 확인해 보셔도 좋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오픈소스를 사용해 보면서 이 기능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이 버그를 고쳤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서 이슈에 들어가 봤는데 열린 이슈에 그 내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닫힌 이슈에서도 한번 검색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미 닫힌 이슈에 그 내용이 있다라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걸 고치지 않기로 결정을 한 히스토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생각 안 하고 여러분들이 또 작업을 하면 시간 낭비가 되겠죠. 왜냐면 이미 하지 않기로 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고, 만약에 그 중에서도 좀 도전해 볼 만한 게 없었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이슈를 열어서 메인테이너들이랑 상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슈를 열지 않고 바로 PR을 보내도 되는데, 이슈를 열면 내가 이걸 할 거다라고 미리 예고를 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예고를 하면서 메인테이너들한테 조언을 미리 구할 수도 있어요. 이런 방향으로 해결해 보면 될 것 같아 라는 조언이 굉장히 꿀팁이 되겠죠. 네. 그래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할 일을 찾는 것까지 좀 빠르게 봤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성공인가? 정답은 사실 없죠. 그렇지만 불편함을 최소로 해서, 예를 들어서 삽질을 좀 최소로 하면서 첫 번째 기여를 제출했을 때, 혹은 첫 번째 커뮤니티에서 환영을 받아서 기뻤을 때, 뿌듯했을 때,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이 기여하는 거. 친구도 오픈소스 해서 경험을 쌓고 싶다고 하는데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아주 조금의 자신감이 생겼을 때 아주 성공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약을 하자면 오픈소스에서 얻을 수 있는 거 많죠. 네, 기여 준비할 때 오픈소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필요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잘 찾는데 중요한 거는 초심자에게, 초보자에게 친화적인 오픈소스가 뭔지 알아보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라는 점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픈소스 기여해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저희 이제 라인에 풀타임으로 오픈소스 개발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답변을 작성을 했는데, 네,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왜 오픈소스에 기여하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기여할 만한 프로젝트를 탐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오픈소스에 기여하려면 얼마나 잘해야 되나요? 그런 거는 뭐 어떻게 정량적으로 누군가의 수준을 이제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치만 지금 방금 소개해드렸듯이 초심자가 잘 할 수 있을 만한 일감을 찾아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신감 있게 일감을 골라보시고요. 그다음에 오픈소스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팁이 있을까요?에 대한 질문은 우선 사용자가 되어보는 것을 아주 강하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프로젝트 구조를 전체를 다 파악하고 기여를 시작할 수는 없어요. 그냥 구조 파악하다가 포기하게 되겠죠. 너무 오래 걸리고 공부할 양도 많은데 또 다른 볼 일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걸 사용을 해보면서 기능을 탐색을 해보고 제작자가 어떤 의도로 이걸 만들었는지 그런 걸 파악해보는 게 파악해보기 쉽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사용을 해보고 필요한 기능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공부하기 좋은 시작점이라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추천 자료인데요. 이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라인, SK텔레콤, 카카오에서 같이 작성한 기업 공개 소프트웨어 거버넌스 가이드예요. 여기 QR코드 찍으시거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사실 기업 오픈소스 관리자를 위해서 썼지만 기업 오픈소스 관리자 입장에서 개발자들이 알았으면 좋을 법한 팁을 또 적어놓기도 했으니까요. 오픈소스 사용하고 기여하고 공개하는데 어떤 내용을 공개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이후 시간에는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